흥보전, 국태민안, 하고 시화연풍, 하여 망쇼급, 예 호호탕탕이라 경상도의 함양과 전라도의 운봉, 두 도의 경계엔 놀보와 흥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놀보는 형이고 흥보는 아우였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오장육부, 를 지녔는데 놀보라는 놈은 오장이 칠보였다. 어찌하연 안보다 한보가 더 있었는가 하니 엉큼하고 흉악한 심술보가 더 있었던 것이다. 이놈이 심사책을 이런저런 식으로 메어놓고 심사 공부를 하되 다음과 같이 배웠던가 보더라. 술 잘 먹고 싸움 잘하기, 남 잘 때리고 욕 잘하기, 엿장수 보면 해코지하고 기생 보면 칭찬하기, 대장장리 방에 엿을 놓아 벌목하기, 아는 백리 이사 가라고 권하기, 삼째, 튼 곳에 집 짓기, 커다란 호박으로 말뚝 박기, 남의 장독 뚜껑 뚫기, 제 최신의 집에 불 찌르기, 동네 주산, 내 땅 파기, 야장 할 때 밖에서 회방 놓기, 남의 싸움 부추기기, 혼인 때 큰 상 없고 달아나는 놈의 발목 잡기, 술에 취한 놈 목 조르기, 신부 가마에 발 내리기, 동량, 때려 목탁 대기, 위원 보면 침 훔치고, 곡식 파는 집에선 대패 훔치기, 아는 뱅이 보고 가라고 놀리기, 청맹관이 앞 못 보는 사람 눈쑤시기, 곱사등이 보고 뒤집어 놓기, 상여든 몇몇 사람 허리치기, 배 아픈 사람 몽둥이질, 잠자는 사람 물총 놓기, 글 쓰는 사람 벼 먹이기, 돈 세는 곳에 말 묶기, 사기장수 작대기 빼앗기, 초상난 곳에 춤추기, 불 붙은 곳에 불 찌르기, 어린아이 잡아뜯기, 우는 아이 똥 먹이기, 길 가운데 구덩이 파놓기, 지나가는 개 보면 시비 걸기, 붙들었다 해지면 조다내기, 백발노인 언뜻 보면 검은 물총으로 수염을 적시니 이웃집 노인이 문밖 출입을 할 수가 없었다. 그놈의 신보가 이리 한데 형제간의 우애가 있었겠는가? 부모님의 재산을 혼자 차지하고 농사 짓는 것을 일삼는데 윗논이 좋은 모를 가져다 심고 높은 논이 물을 가로막아 깊은 논에 물대주기. 구렁이 많은 논에는 찰벼를 심고 척박한 밭에는 목화를 심기. 여보게 흥보야, 내 말 좀 들어봐. 오늘은 내 처자식을 데리고 내가 갈 곳으로 나가거라. 흥보가 기가 막혀 말했다. 지금까지 형님만 믿고 사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놀보가 말했다. 내가 갈 곳을 일러주마. 산동 땅 계란초는 깊은 산속에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니 없던 주막을 짓고 폐악촌을 지어놓고 술 잘 먹고 싸움 잘하며 어리석고 쓸데없는 말과 험담을 잘하는 시비촌으로 바삐바삐 찾아가거라. 그리로 가고 보면 내 안에도 짝을 지을 연려가 되리라. 흥부는 별수 없이 처자식을 앞세우고 제를 넘어 작은 복덕촌으로 들어갔다. 초가집 하나를 지으려는데 수숫대 한 단, 새끼줄 한 가닥으로 겨우 집을 지었다. 얼마나 허술하게 지었던지 일어나면 상투가 천장을 빗질하고 뒷문 옆에 머리를 베고 누워 기지개를 한 번만 켜면 머리가 뒷골목에 불쑥 닿아오는 것이었다. 이때 흥보의 신세를 보자면 말처럼 큰 움막집에서 굶주림으로 지낼 때 문 밖에서 세찬 비가 오면 방 안에는 굵은 비가 오고 진흙탕인 날이면 집신을 신고 마른 날에는 남학신을 신지 않을 수 없었다. 온유월에 여름 옷을 입고 혹한의 겨울 바람에 베옷을 입으며 굶주림으로 지낼 적에 개천에 때 지어 다니는 대꾼들처럼 배가죽을 찜질하고 허름한 자리에 벼룩과 빈대들은 얇은 등짝에 피를 빨아먹어 공자의 초췌한 모습이 뼈 속에서 일어날 지경이었다. 백리숙제가 수양산에서 굶주리다 굶주리다 못 견디어 양손을 마주 잡고 신세를 한탄하는 말이 우리 전생에 무슨 죄로 이 생의 부부가 되어 이토록 공궁하게 사는가? 아이고, 아이고, 서럽구나. 흥보 아내가 말했다. 저 건너 형님 댁에 건너가서 돈이 되든 자리 되든 곳간에 있는 대로 얻어다가 연일 굶는 자식들 구원하여 살려냅시다. 흥보가 대답했다.
당신 말대로 형님 댁에 건너갔다가 곳간에서 조금이라도 주면 좋으련만 만일 그렇게 못하고 몽둥이 찜질이라도 당하면 어찌하겠는가. 흥부 아내가 이 말을 듣고 말했다. 아이고, 이게 웬 말입니까? 좋은 일은 남에게 베풀고 굳은 일은 형제간이 서로 돕는 법인데 저런 모습 굶주린 자식들을 보고 어떤 모진 도둑인들 구박하며 쫓아낼까요? 될 것이니 건너가세요. 흥부가 마지못해 말했다. 그러면 내 의관을 내어오시오. 아내가 대답했다. 어디 있어요? 흥부가 아내를 나무라며 말했다. 가장 그 의관, 틀 어디에 두는지 모른단 말인가? 눈이 멀었구려. 국상, 때 힘옷 하나 얻어 입었는데 제대로 못 말려서 연기로 그을려 굴뚝 속에 넣어 두었지. 동굴 안에는 이 도포가 있고 멍석 위에는 이가까지 내어 오게. 흥부의 모습을 보시오. 옷차림을 볼짝시면 모자가 없는 헌 흰갓에 벌레 먹은 줄로 칭칭 매어 겨우 달아쓰고 이마가 터진 헌망건에 물레줄로 각끈을 달아 머리통이 터질 듯 졸라매고 다 떨어진 헌 저고리, 삼배 고이를 받쳐 입고 김만 남은 헌 저고리를 뒤집어 입고 자락이 없는 중치막 두루마기 12조각을 이은 띠를 배에 질끈 눌러 매어 시장한 배고픈 기색을 겨우 감추고 서릿바람 부는 추운 날에 팔짱 끼고 발벗은 채 절뚝거리며 건너가서 사랑방 문을 열고 보니 어찌나 무서웠던지. 아이고, 형님, 형님께 문 안 드립니다. 놀보의 행동을 보시오. 화를 왈칵 내며 말했다. 이놈,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소리를 벼락같이 지르니 흥부는 땅에 엎드리며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정성껏 비는 말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형님께 비나이다. 사라지다. 사라지다. 형님 덕택에 사라지다. 배가 되면 한필이요. 살이 되면 서 되만 주옵시고 되가 되면 닷되 돈이 되면 두량만 주시면 품을 팔아 못 갚겠습니까? 일을 한들 공짜로 하겠습니까? 형님의 동생인 이 몸도 어제 저녁 그제 자고 오늘 아침까지 식사 전입니다. 차마 굶주려 못 살겠습니다. 쌀도 배도 못 주실 거면 찬밥이나 한 숟가락 주십시오. 식은 밥도 없으시다면 살겨나 찌꺼기라도 처분에 따라 주시면 새끼를 굶은 자식들을 구원하여 살리겠습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뱃속이 끊어지는 듯 애원하며 울었다. 죽자 하니 하늘이 무섭고 살자 하니 공궁하다.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그의 울음소리가 돌이라도 감동시키고 부지깽이라도 귀처럼 애절하게 울리면 곡식 곡간을 생각할 것인데 아무리 놀보의 성질이라 한들 어찌 회심하지 않으랴마는 놀보의 불측한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다. 이 말을 듣더니 하인을 불렀다. 마당쇠야 이리 오너라. 불러놓으니 마당쇠가 대답하고 들어오자 놀보가 다시 말했다. 곡간 문 열고 들어가거라. 마당쇠가 곡간 문을 열고 아뢰니 흥부는 속으로 생각했다. 반가운 마음에 옳다, 옳다 우리 형님. 자비하신 마음이 고쳐져서 곡식이라도 주시려고 그리 하시는구나. 했더니 불량한 전 홀보놈이 고함치며 말했다. 내 그 배틀 위에 있는 몽둥이 2개를 내어 오너라. 때릴 놈이 하나 있다. 흥보가 이 말을 듣고 간담이 덜컥 내려앉으며 말했다. 아이고, 이번에는 나 죽는구나. 놀보의 행동을 보시오. 몽둥이를 들어매고 새 칸자리 마루 위를 쿵쿵거리며 하는 말이 어이놈, 흥보놈아, 잘 사는 것도 내 복이요. 못 사는 것도 내 팔자라. 먹고 굶는 것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곡식이나 주자 한들 살겨 쌓아놓은 곶집에 태산처럼 쌓였으니 너 주자고 곡간을 헐겠느냐. 쌀이나 주자 한들 세 칸짜리 대청에 큰 독에 가득가득 담아놓았으니 너 주자고 독을 헐겠느냐. 돈이나 주자 한들 남창 부창 넘칠 정도로 가득 찬 곶집 큰 곶짝 안에 쌓아놓은 돈을 너 주자고 그것을 헐겠느냐. 식은 밥을 주자 한들 오가는 곶집 마루 밑에 꽉꽉 짖고 있는 수십 마리 푸른 살기 너 주자고 굶겠느냐. 살겨나 주자 한들
굳은 방에 어미 돼지떼가 들었으니 너 주자고 돼지를 굶기겠느냐. 쌀알이나 주자 한들, 황개 100개 누런 닭, 흰닭과 짝을 지어 밤이 되면 작을 찾고 날이 새면 알을 낳는데 너 주자고 닭을 굶기겠느냐. 벼랑간 곤장을 매듯이 몽둥이를 둘러매고 흥보의 몸을 죽일 듯이 야단치니 새간을 부수듯이 여름날 벼락이 치듯이 강세함에 계집 작은 게 을 잡듯이 담에 걸린 구렁이 치듯이 흥보의 허리를 후려쳐 후닥닥 때려 눕혔다. 야박하구나 우리 형님. 곡식만 생각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저버리니 삼강 또 어디 가며 오륜 은 어디에 있는가. 삼강 오륜이 없으니 쓸데없는 내 신세야. 삼강의 물은 연못에 물이 되고 오로봉은 부스러기가 되어 푸른 하늘의 종이에 적어 옥황상제에게 바치려 한들 창의 문 하늘문이 멀었으니 그 누가 올라가리.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서럽게 울며 돌아올 때 흥부는 재산은 없었으나 자식은 부자였다. 가불병정으로 반육감 12해 이 되게 낳았던가 보더라. 수다한 자식들을 입힐 옷을 구할 가망이 없자 흥보가 꾀를 내었다. 마당을 넓게 파고 볕단을 푹푹 담가 깔고 자식들을 몰아넣고 멍석을 엮어 구멍을 내고는 그 위로 죄인에게 칼 씌우듯 씌워 놓았는데 이놈들이 자기들 중에 미운 놈이 있으면 허벅 다리를 고집어 비틀었다. 얼굴만 살짝 외면하면 어떤 놈이 그랬는지 모르게 되었던 것이다. 한 놈이 뒤를 보러 가면 여러 놈이 상투를 잡고 딸려가고 그 중에 키 작은 놈은 끌려가며 아이고 아이고 목 떨어진다 고 했다.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길게 늘어앉은 모양을 보니 둥글둥글한 머리통들이 딱 좋은 멍석 위에 딱 좋은 검은 메주를 늘어놓은 듯이 앉아 제 입맛대로 징징거리며 자기 어머니를 졸라댔다. 한 놈이 척 나와 앉더니 아이고 어머니 저 밥 좀 주십시오. 한 놈은 말했다. 나 떡 좀 줘. 또 한 놈은 나 게장국에 흰밥 좀 말아줘. 또 다른 놈은 나는 호박떡 좀 해줘. 따뜻할 때도 좋지만 식으면 단맛이 더하거든. 제 입맛은 안 담아는. 또 한 놈이 말했다. 어머니, 나는 자라탕에 국수 말아서 미꾸라지 좀 해줘. 그때 한 놈이 쓱 아오며 말했다. 내 이 녀석들아, 어머니를 무엇하겠다고 조르느냐. 흥부 아내가 말했다. 자식들이 많아도 어미의 안정을 생각하는 놈은 더 하나뿐이구나. 그래 기특한 내 아들아. 그놈이 대답했다. 어머니, 제 말 들어보세요. 저는 아무것도 말고 정절편 떡, 경계찜, 갈비찜, 육만두, 설산적, 화전, 냉면, 지지개, 골탕을 많이 해놓고 어머니는 매를 들고 전 놈들을 못 먹게 휘두르며 금지시키고 나 혼자 먹으면 잘 먹나 못 먹나 굿이나 좀 봐주십시오. 그놈 참 복스러운 아들이로구나. 이때 한 놈은 음식 섬기는 통에 건체증 음식에 체해서 생기는 병이 났던가 보더라. 어머니, 이상하오. 그 망할 놈들이 음식을 하도 노래로 읊어대니 공연히 속이 느끼하고 체증이 심하게 생기오. 그러니 나는 황대추차에 꿀을 많이 발라주시오. 그놈도 쓸데없는 아들이로구나. 이때 흥보의 큰아들이 쓸데없이 허세를 부리며 구름 속에서 용이 나오는 듯이 나오더니 이놈이 음식을 많이 가려내고 호랑이가 우는 소리로 어머니 하고 불렀다. 흥보 아내가 말했다. 아이고, 점잖은 놈이 왜 이리 늦게 부르느냐. 아니요, 저는 음식 투정이 아니요. 제 나이를 세어보니 16이오. 그래서 저는 장가나 들여주시오. 흥보 아내가 말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저 자식. 이 지경에 장가 가면 무엇 하겠느냐. 어머니는 뻔히 알면서도 묻는구려. 이때 또 한 놈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몽둥이 맞은 놈 울 듯 아이고 울고 오니 흥부 아내가 썩 나서며 말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못 먹이고 못 입힌 불쌍한 내 자식을 어느 놈이 때렸느냐? 누가 너를 때렸느냐? 어머니, 제 말을 들어보세요. 애들이 떡을 먹으면서 내 이 흥부 아들놈아 하더란 말입니다.
그놈들이 어른의 이름을 귀싸대기 때리듯 하더군요. 그래 대답을 어찌했느냐. 나 떡이나 좀 다오 했지요. 그러면 덕을 주더냐. 그놈들이 떡은 안 주고 땅에다가 오줌을 누더니 흙떡 3개를 뭉쳐주며 이것을 다 먹으면 진짜 떡 7개를 주마 하더군요. 떡 먹을 욕심으로 흙떡을 먹었는데 속이 울렁거렸어요. 그러면 진짜 떡을 주더냐. 글쎄요. 들어보세요. 여러 놈들이 가랑이를 벌리고 겹겹이 서 있더니 우리 가랑이 밑으로 들어가서 저 뒤로 나오면 진짜 떡 14개를 주마 하더군요. 떡 먹을 마음에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래 진짜 떡은 주더냐. 글쎄요. 들어보세요. 기어 앞으로 나가니 뒤에 있던 놈이 떨어져 앞으로 붙고 그 뒤에 있던 놈이 떨어져 앞으로 붙고 또 붙고 붙기에 겨우 열흘을 기어 나오니 손과 무릎이 다 깨지고 목구멍에서 피가 줄줄 나오기에 아이고 나 죽는다 하고 소리치니 모든 놈들이 모두 도망하고 없더군요. 그 말을 하더니 말했다. 어머니, 나에게 찹쌀떡 3덩이만 해주세요. 한 덩이는 저고리 짓고 또 한 덩이는 바지 짓고 또 한 덩이는 두 쪽으로 갈라내어 양손에 벌려쥐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여봐라. 내 어미를 버리고 갈 놈들아. 나는 덕으로 두루마기를 해 입었다. 하고 빈정거리며 먹어보게요. 이렇게 말할 때 건현 막내 이 2살배기 놈이 있었는데 2마디로만 울고 있었다. 어버도 응애, 간어버도 응애, 달래도 응애, 보듬어도 응애. 흥부 아내가 기가 막혀 우는 아이를 밀쳐놓고 신세를 한탄하며 말했다. 못난 자식들만 내게 모두 생겼으니 전생의 죄냐, 이생의 죄냐? 죽어라, 죽어라 하고 볼기짝을 딱 내려놓으니 응애하던 아이가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흥부 아내는 내려놓고 도로 마음이 누그러져 아이를 안고 말했다. 울지 마라, 이내 아들아. 너를 미워 때렸겠느냐? 엊그저께 내가 태어나 초석으로 지팡이 짚듯 터덜터덜 걷는 모습과 빵긋빵긋 웃는 모습이며 엄마 소리에 도리도리 잼잼 달강달강 내 사랑 내 아들아 눈이 맵고 뾰족하며 입 모양이 생긴 것인 내 아버지를 빼닮았구나. 온 산과 푸른 바위 속에 귀한 자식이여 내 얼굴 생긴 모양이 끝없는 바다를 닮았으니 과거에 급제하여 외방에 첩벼슬인 삼동현령 지방수령과 만포첨사 군사관리를 다 지내고 도감중군 군사관리과 금군별장 궁궐수비대장, 삼도통제사 삼군 통솔관 며 금위대장 궁궐호위대장과 어용대장 군영대장을 할 것이련만 가난한 집안에 내가 태어났으니 헐벗고 굶는 것을 한탄하지 마라. 날아가는 학과 신선인가? 배꼽이 조록조록한 내 아들이지. 토닥토닥 잠을 재우고 문 밖에 비스듬히 서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릴 때 속으로 생각했다. 건너가신 일이 어찌 되어 붙잡혀 보거나 죄 없이 매를 맞아 몸이 아픈가? 길에 오다가 묘기라도 보았나? 남편이 오나 방연히 기다릴 때 이때 흥보가 돌아오는 모습은 회음 땅에서 한신이 밥 얻어먹고 한중으로 가는 모습처럼 늠름하게 들어왔다. 흥부 아내는 반가워하며 말했다. 어찌 그리 더디 왔소? 밥 달라고 우는 자식은 떡 주마고 달래놓고 젖 달라고 우는 자식은 빈젖 물려 잠재웠소.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어서 이리 오시오. 흥보가 대답했다. 내 바지 속에 똥을 잔뜩 쌌네. 그의 얼굴을 살펴보니 살초롱 죄인을 가두는 상자에 갇힌 듯하고 말소리는 바람 부는 날 큰 항아리 속에서 나는 것 같았다. 흥부 아내가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말했다. 아마 매만 죽도록 맞고 왔나 보. 여보 마누라, 내 말 좀 들어보오. 형님께서 공자님 같은 덕을 받으셨는지 창자가 아주 후하시더구려. 팍 하더니 닭도 잡고 술도 마시고 더운 밥도 새로 지어주시기에 헝겊을 벗어 땅에 놓고 새갓을 양쪽에 집어들고 물그릇이나 집어 먹으며 생각하니 내 간이 만경창파에 기러기 뜬 듯하네. 그래 어찌 되었소? 글쎄요. 들어보시오. 내가 올 때 우리 형님께서 착한 마음으로 돈 둔 양
흰살서 말. 옷 한 벌을 주시기에 몽둥이 찜질을 당하며 황급히 올 때 어떤 도적놈이 달려들어 빼앗아가는 바람에 목숨만 겨우 살아왔구려. 흥부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이게 웬 말입니까? 저런 때도 알고 이런 때도 내가 아는데 하고는 서 있다가 절컥 주저앉으며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하는 말이 씨앗씨 시어머니도 야박하다. 곡식만 생각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저버리니 이런 법도 또 있단 말인가? 무정하고 불측하기가 목공 아마도 나무꾼을 비유하는 듯 보다 더하겠는가? 끝도 없고 한도 없는 내 서러움을 생각하니 끝이 없구나.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흥보가 듣고 슬퍼하며 말했다. 이울음 그만 우시오. 속이 매워 못 듣겠네. 우리가 공궁한 것은 도시장부의 허물이오. 말할 필요 없이 끝이 없구려. 우리도 설마 좋은 때를 만나 귀하게 될 때가 있을 테니 서러워 말고 살아봅시다. 이른 아침부터 흥보가 품을 팔 때 상하 평전상과들 애밭을 메고 전세와 대동 세금을 대신 내고 방아 찍기, 북경 장사꾼에게 편지 전하기, 상여 메고 이 집 저 집 다니며 다리 놓기, 낡은 집에 토담 쌓기, 새 집 짓고 터 닦기, 한 말 두 말의 곡식으로 품안리 하고 여각 주인에게 짐 실어주기, 다푼 받고 마찰짐 운방 걸기, 두 푼 받고 쥐 잡는 일 맡기, 큰 양을 받고 상여치기 등 온갖 굳은 일을 했다. 날마다 벌고 달마다 벌어 아무리 고되게 벌어도 수많은 가족을 먹여 살릴 길이 전혀 없어 공궁하게 지내더니 하루는 흥보가 말했다. 에 갓. 망건. 중침하기 있소. 오늘은 읍내에 잠깐 들어가는 수밖에 없네. 읍내에는 무엇하러 가시려? 관아의 호방이 인심이 좋다고 하니 황곡을 타다 먹세. 그게 무슨 말씀이요? 황곡은 나라 곡식인데 먹을 때는 좋다 하고 갚을 때는 어찌 갚으렵니까? 여보시오. 그 말 마시오. 갚고 갚다 못 갚으면 몽둥이 선언 맞는 것으로 관계 있나? 형님께로 떠넘기세. 흥보는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읍내로 갔다. 읍내에 도착한 흥보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자, 황국 빚을 갚으러 왔소. 아, 자네 흥보 아닌가? 흥보가 아니면 누구요? 자네 어찌 왔나?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굶어 죽지 못해 황국이나 타 먹으러 왔지요마는 안 주면 굶어 죽을 텐데. 자네 형님이 부자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속사정을 모르는 말인데 두고 없다는 시주는 내일도 못한다고 형제간이라도 얻어먹기가 민망해서 이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네 없는 사람이 황곡을 먹는 것이니 자네 곤장 10대만 맞아볼 텐가. 흥부는 곤장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음 팽이 돌듯 빙빙 돌며 말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시오? 인심을 믿고 찾아왔는데 곤장이라니 웬 말입니까? 자네 그런 말이 아니라 옛말을 모르는가? 황계, 애고육계, 와방통, 애연왕계, 인들 공명 제갈량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성공할 리가 누가 있겠느냐? 자네 몸이 잠깐 손해를 보게 되면 유익한 일이 있을 것일세. 여보시오. 곤장 맞으면 아프짐 무슨 유익한 일이 있단 말이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고을 저수가 병영에 출입하게 되었는데 일꾼 하나를 출입시킬 사람이 있는가? 자네가 병영에 가서 곤장 10대를 맞으면 한 대에 쌀 30냥을 줄 것이고 또 말삭스로 돈 1냥을 줄 것이니 자네가 그 노릇을 해보시오. 흥부가 이 말을 듣자마자 매맞아 죽을 일은 없겠지 하고 굳게 다짐했다. 돈은 받아서 어린 처자식을 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욕심이 생겨 말했다. 여보, 그 일 되게 하시오. 또한 매 맞으러 가는 놈이 말을 타지 않고 무엇하겠소? 말삭스로 돈 1냥을 먼저 주시오. 그러오. 돈 1냥을 건네주자. 흥부는 마치 쇠를 녹여 만든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며 기뻐했다. 이만하면 충분하오. 잘 다녀오겠소. 이만하면 됐소. 다녀오겠소. 병영까지 먼 길을 털끝만큼도 걱정하지 않곤 아우며 하는 말이 이봐 세상 사람들아 돈을 두고 자랑하지 마라.
남쪽 궁궐의 관리나 북쪽 궁궐의 벼슬아치도 박복할 때가 있는 법이라. 저 건너편 옴팍한 집에 사는 노인은 지난해 겨울 뼈저린 추위에 외상으로 죽을 달라고 사정했는데 돈이 없다고 안 주더니 자, 돈 보시오, 돈 보시오. 죽통을 빼앗아 버리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부채를 펄럭이며 껑충껑충 뛰어가서 아기 어멈 문을 여시오. 문 열어 문 열어. 대장부가 한 걸음에 돈 30냥을 얻었네. 들어간다. 돈 받으시오. 흥보 아내가 좋아서 말했다. 허허, 이 돈을 어디서 가져왔소? 아마도 조선 돈을 다 가져왔나 보. 흥보가 대답했다. 그거 미련한 소리로구려. 조선 돈을 다 거두면 아마도 70년 양이 될 것이네. 그 돈으로 양식 팔고 고기 사서 배 터지게 실컷 먹고 우리 둘이 놀아봅시다. 먹고 놀기는 좋으려만 그 돈이 웬 돈이오. 자네 이 말을 청기누설 하지 마시오. 읍내에 가서 황꽃 호방을 보았더니 나를 보고 병영으로 가서 매품을 팔겠느냐고 하기에 돈 30냥 받고 별도로 말갑 1냥까지 받아왔네. 흥보 아내는 이 말을 듣고 아이고 이게 웬 말이오? 하늘은 싹이 없는 나무를 내지 않고 땅은 뿌리가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고 했으니 모진 목숨 살아가는 대로 살 것이지. 남의 죄로 매를 맞으려 하오? 마오, 마오, 가지 마오 라고 말했다. 흥보가 말했다. 아, 그 안악네. 방정맞게 애통해 하는구려. 볼기 놀려서 쓸 데가 있나. 그러면 볼기도 다 구실 쓰임새에 있단 말이오. 내 말 들으시오. 삼정승을 했으니 평상에 앉아보았소. 육조 판서를 했으니 좋은 자리에 앉아보았소. 양국대장을 했으니 장대 위에 앉아보았소. 팔도 방백 관찰사를 했으니 선화당에 앉아보았소. 각급 수령을 했으니 동헌에 앉아보았소. 저수나 별감을 했으니 행사당에 앉아보았소. 이방이나 호장이 되었으니 각 청사 우두머리 자리에 앉아보았소. 장안에 이름난 기생이 되어 가마 위에 앉아보았소. 거액을 거래하는 상인이 되어 집 나르는 말 위에 앉아보았소. 이내 몸이 공궁한데 매 품이나 팔아먹고 살지. 볼기 놀려서 쓸 데가 있겠소. 자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그 돈 30냥을 벌어다가 착한 사람에게 맡겨두면 이리저리 불려서 큰아들은 장가도 보내고 벽가리 모아 태산처럼 쌓아놓고 그럭저럭 살아봅시다. 흥보의 자식들이 이 말을 듣고 벌떼처럼 몰려들더니 말했다. 허허 아버지, 그 돈 많이 받으시면 선글라스 한 벌 사다 주시오. 이 자식아, 선글라스는 무엇하려고 하느냐. 그 아이가 대답했다. 아버지라도 제 속을 몰라주시니 답답하군요. 2월에 동풍 부는 때에 화장실 다니려면 여러 사람의 발길에 눈에 흙먼지가 들어가 다닐 수가 없어 그러는 거지요. 또 한 놈이 나오더니 말했다. 아버지, 저는 송아지 한 마리 사다 주시오. 흥보가 기뻐하며 말했다. 기특한 내 아들이야. 나중에 살림은 잘하겠구나. 송아지는 무엇 하려고 하느냐. 한 마리만 사다 주면 모닥불에 구워 먹을래요. 그놈 허망한 놈이로구나. 저리 가거라. 또 한 놈이 쓱 나오며 말했다. 아버지, 저는 양가죽 배자에 통대모 산호에 일종 장식 달린 곶땡기 한 벌 사다 주십시오. 내 이 자식아, 대모 장식을 어디에 달려고. 찰 곳이 없으면 갈비뼈를 잘라차줘. 흥부 아내가 곁에 서 있다가 여러 자식들을 호통쳐서 물러나게 하니 흥보가 말했다. 이런 재미있는 일도 있구려. 개구리 쪽 개구리 뒷다리 만한 볼기에 그새 선전배 맞는 것을 배설배열해 놓았구나. 그만해라. 많이 사다 주마. 지팡이 짚고 빈몸으로 병영으로 내려갈 때 좌우를 둘러보니 1000개의 봉우리와 10,000개의 골짜기가 겹겹이 펼쳐져 있고 허리 굽은 늙은 소나무는 거센 바람을 못 이겨 우쭐우쭐 춤을 춘다. 깊은 골짜기의 샘물은 푸른 산을 휘휘 감아 이 골짜기 물은 샬쏴 저 골짜기 물은 주르륵 흐르더니 열 골짜기에 물이 한데 합쳐져서 제멋대로 이리저리 부딪히고 굽이쳐서 저 건너 병풍 같은 바위에 꽝꽝 부딪히며 어릴렁출렁 소리를 냈다. 주마간산 하듯 바삐 가서
하루에 195리를 걷고 이틀 만에 병영에 도착하니 관문도 엄숙하고 병영 안의 소리는 위험찼다. 겁이 덜컥 나서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산채로 지옥에 들어왔구나. 그때 방울 소리가 덜컥 울리며 사령이 들어온다. 흥부가 깜짝 놀라 말했다. 에이고, 나를 잡아들이라는 영이 났나 보구나. 잡으러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으면 죄가 더 무거울 것이니 미리 내가 스스로 정하는 수밖에 없다. 흥부는 갓을 벗어 멍석 위에 놓고 자기 상투를 자기가 잡고 자기 볼기를 자기가 까며 공연히 엄살을 부렸다. 여보시오. 번수님네 하인 이 볼기를 살피시고 살살 때려주시오. 사령들이 기가 막힌 애 이방할 놈. 내가 웬 놈이냐? 라고 소리쳤다. 흥보가 말했다. 없소. 뻔히 알면서 그러시오. 이놈, 네 어미 콧구멍이 뻔히 아는 것이냐. 친한 척하며 잡스러운 소리는 왜 하시오? 좌수님의 명에 따라 배 맞으러 내려왔소. 어불성설, 이놈이 미쳤구나. 여보시오. 달걀이 미치겠소. 아까 내 솜씨로 곤장 10대를 얼른 맞고 돈 30냥을 받아 이미 2, 30리나 갔을 텐데. 아이고, 그게 웬 말이오? 그놈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키 크고 코 크고 깡마르게 생겼던데. 허허, 우리 뒷집 뱅덕이가 왔었구먼. 번수님네, 편안히 계시오. 나는 가오. 작별을 고하고 돌아서서 흥보는 갓을 벗어 등에 지고 도포를 벗어 팔에 걸고 큰 길을 껑충껑충 울면서 온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 나와 같은 나이에 복을 받아 붉은 난간과 화려한 누각이 있는 높은 집에 살며 오색 영롱한 비단 옷을 입고 금은 보화로 꾸미고 장수와 강령하기를 보존하여 여한 없이 지내는데 이 내 몸은 무슨 죄를 지어 매품 복도 손해가 있어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아이고, 아이고, 서럽구나. 이때 흥부 아내는 잠 못 이루고 근심하며 말했다. 병영까지 멀고 먼 길에 몸 상하지 않고 가셨을까? 몹쓸 팔자로구나.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은 복이 있어 하늘 같은 남편이며 수많은 남녀 자식들을 잘 먹이고 잘 입혀 호강하며 지내는데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남편이 매품 팔아먹고 살면 무엇하랴? 이제라도 죽자 하니 묻힐 곳이 없구나. 아이고, 아이고, 서럽구나. 한참을 일이 한탄하고 있을 때 이때 흥부는 신트리 장에 가서 친구를 만나 술을 잔뜩 마시고 말이 뒤틀어지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오고 있었다. 흥부 아내가 내다보다가 펄쩍 뛰어 달려들은 한편의 목을 안고 말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웬일이오? 웬수 같은 팔자로구나. 옷도 남루하니 추위야 오죽하겠으며 바싹 마른 저 볼기짝에 병영 곤장 한 대, 두 대, 서너 대 안에 기절하여 군문 밖에 내쳐지면 어느 장성한 자식 하나 있어 뒤따라와 부축할 수 있겠소? 사정은 어찌 되었으며 다리 아파 어찌 왔소?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흥보가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어라, 이 사람아. 방정맞은 안악내야. 내가 나서서 되는 일이 무엇이 있겠소? 가던 날도 안악내가 방정 떨며 소란을 피우니 땡덕이가 눈치 빠르게 듣고는 먼저 가서 매 맞고 돈 받아 짊어지고 냅다 달아났으니 내일은 어찌 되겠소. 흥부 아내가 이 말을 듣고 말했다. 얼씨구나 좋을시고 우리 가장이 철골 중에 매 맞으러 병영에 갔다가 매 안 맞고 살아오니 어찌 좋지 않겠소. 얼씨구 절씨구야. 지화자자 좋을시고 흥부는 두 팔을 빨랫줄 느리듯 쫙 벌리고 말했다. 얼씨구 좋다. 신명이 나는구나. 신명이 날 때는 살겨와 털털 끓인 보리 탁주 한두 사발 마셨으면 좋겠구려. 술이 깰만하니 묵은 서러움과 해걸음에 서글픔이 동무삼아 밀려왔다. 아이고, 여보 마누라님. 하느님이 사람을 낼 때 따로 후하고 박한 것이 없건만 우리 부부는 태어날 때 무슨 죄가 이리 지중하여 이토록 공궁한가? 내 집안의 공궁함은 장부의 허물이라 누구를 원망하겠소? 수다한 어린 자식들이 밥 달라고 우는 소리에 자네 간장이 오죽하겠소?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이렇게 서럽게 울 때 하늘의 신선이 감동하고 모든 부처와 보살이 인도하여 도승 하나가 내려왔다. 중 하나가 내려온다. 저 중의 모습을 보시오. 검고 거무튀튀한 중 둘이 누런 배로 만든 장삼을 입고 실띠를 띠고 푸른 오동나무와 소나무 껍질로 만든 지팡이를 또 풀을 넣은 지팡이를 이리저리 똥쫑쫑 휘어 늘어뜨리고 수박 같은 머리에 아주 푹 눌러쓰고 주홍색 용머리 모양의 철쭉나무 지팡이를 눈 위에 번쩍 들어 찰랑찰랑 흔들거리면 내려와서 웅장하고 큰 소리로 인도하고 축권할 때였다. 울음소리를 얼른 듣고 이리 주저하고 저리 주저하며 여러 번 주저하다가 문 앞으로 달려들어 말했다. 소승, 문안 올립니다. 이 댁은 어찌하여 울고 계십니까? 흥보가 울다가 흰머리에 도승을 보고 공손하게 대답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다만 집안이 가난하여 조상님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못하여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그 중의 행동을 보시오. 공손이 아뢰었다. 덕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고 악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남는 재앙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만 올바로 먹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면 훗날 좋은 때를 볼 것이니 소승을 따르십시오. 집터를 하나 잡아드리겠습니다. 흥보가 반가워하며 도승의 뒤를 따라갔다. 그 중에 행동을 보게 육환장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지팡이로 땅을 짚더니 한 곳을 덜컥 짚고 말했다. 여기에 집을 지으면 탐낭성이 들어섰으니 부귀영화가 날 것이요. 문곡성이 비추고 있으니 문장과 재주 있는 사람이 날 것이요. 3대 급제 5대 진사가 나서 만세토록 부귀와 절개를 누릴 것입니다. 두어 걸음 만에 홀연히 사라져 간 곳이 없거늘 흥부는 공중을 향해 여러 번 절하고 약간의 움막을 뜯어다가 그 터에 집을 짓고 글자로 새겨보니 저의 동쪽 갈거 봄춘 본래 3월 삼진날이 좋구나. 살구꽃 핀 문 앞에 복숭아꽃 핀 개울가 십십 동풍 꽃과 자요. 작을 지어 날고 펄펄 나는 나비접. 자, 펄펄 날아 춤출무. 자, 짙은 봄날 꽃과 함께 어울리니 좋구나. 기는 것은 금실을 뿜는 누에수. 자, 나는 것은 새조. 자라. 짝 지어왔다. 짝 지어가는 제비연. 자, 제비 한 쌍이 들어온다. 흰 구름을 박차고 검은 구름을 머금고 펄펄 소리 내며 떨어져 들어오니 흥보를 보고 좋아서 하는 말이 얼씨구나. 저 제비야. 우리 집 형편이 가난해서 다른 것이 없는데 네가 나를 찾아오는구나. 어찌 기특하지 않으랴. 제비가 집을 지으려 할 때 보키씨가 지은 팔괘의 입 자모양으로 집을 짓고 첫 번째 새끼를 낳아 나는 공부를 시킬 때 갑자기 큰 구렁이가 들어와서 제비 새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모두 잡아먹고 돌아갈 때 마침 한 마리가 뚝 떨어져 두 다리가 부러져 거의 죽게 되었다. 흥보가 어진 마음으로 제비를 안고 정성껏 말했다. 주인이 잘못한 건지 내 운수가 불길한 건지 뱀의 밥이 되었으니 어찌 불쌍하지 않으랴. 약간의 똥을 긁어다가 참기름에 섞어 정성껏 바르고 오색 당사 좋은 실로 곱게 감아 제 집에 넣어두니 은혜를 갚으려는 저 제비가 어찌 영영 죽을 리가 있겠는가. 부러진 다리가 온전해져 날아다닐 때 흥보를 보고 좋아서 말했다. 얼씨구 좋을시구 작고 좁은 집에 주인을 삼아 들어왔다가 어려움을 만나 거의 죽게 되었더니 회양산 속에서 봄을 만나 살아났으니 좋구나. 4월 다 지나고 9월 9일 이른 아침에 작별을 고하고 돌아갈 때 흥보의 마음이 서러워지며 몇 마디 말로 정성을 다했다. 부러졌던 다리가 성치 않다고 한탄하지 마라. 고자 고정의 손빈도 양쪽 다리가 없었지만 많은 군중의 대장이 되어 한 번에 세상을 평정했으니 부디 한탄하지 말고 멀고 먼 강남길을 조심하여 잘 가거라. 저 제비의 행동을 보시오. 말을 못하는 미물이지만 은인의 말소리라 조용히 듣더니 중천에 높이 떠서 잠깐 사이에 들어가 옥황상제 앞에 나아가니
옥황상제가 물으셨다. 내 두 다리가 어찌하여 성치 않고 저 모양이 되었느냐. 제비가 아뢰었다. 조선 땅에 박흥보를 주인 삼아 5형제 제비 새끼가 잘 지냈는데 풍랑을 만나 세 형제는 절단나고 소인 자신 하나도 두 다리가 부러져 거의 죽게 되었더니 주인 흥보의 어진 마음 덕분에 부러진 두 다리를 이어서 살아 돌아왔으니 바라건대 빨리 도움을 베풀어 흥보 씨의 깊은 은혜를 갚게 해주십시오. 옥황상제가 들으시고 칭찬하여 말씀하셨다. 박흥보의 어진 명성이 온 세상에 떨치더니 과연 헛말이 아니로구나. 내년 봄에는 박씨 하나를 물어다 주어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라. 분부를 엄하게 내리시니 영특한 저 제비가 명령을 받들어 물러나와 봄이 오기를 기다릴 때였다. 혹독한 겨울도 다 지나고 3월이 다가오니 온갖 제비가 다 나왔다. 초록 제비, 분홍 제비, 한겨울에 묵은 제비가 푸른 하늘과 푸른 허공에 이리저리 오가며 이리저리 떠다닐 때 총나라의 거리는 4,000리유, 촉으로 가는 길은 2,000리란, 악양성 600리, 금능 700리요, 강량루와 높은 누각은 90리, 사마성 30리, 만리장성 1만 2,300리며 청설령과 옥태관, 심양강과 봉황대라, 의주 압록강을 얼른 건너 수원과 수천 바라보며 대동강 위에 높이 떠서 장안을 굽어보니 기자조선의 오랜 성은 병풍의 그림 같구나. 쌍쌍 백구가 높이 떠서 부병루에 깃들어 소동경 작은 동경, 평양을 이르는 말을 희롱한다. 남포를 얼른 지나 송화로 돌아들어 황추대와 동설령, 정방산성을 지나고 개성에 이르니 왕건태조의 옛 사적은 만월대뿐이로다. 연주문을 감돌고 감돌아 높이 떠서 우리 장안을 굽어보니 수많은 집들이 즐비한데 갈 곳이 전혀 없었다. 복덕촌에 다다르니 산천도 전에 보던 산천이요 경계도 전에 보던 경계로다. 흥보의 집을 찾아 들어가 이리저리 넘나들 때 9마리의 푸른 학이 난초를 물고 소나무 사이를 넘나드는 듯 단산의 봉황이 대나무를 물고 오동나무 속을 넘나드는 듯 이리저리 넘나들다가 물은 박씨를 대구로 굴리니 흥보 아내가 반가워하며 박씨를 집어들고 말했다. 여보시오, 서방님, 우리 제비가 박씨를 물어왔소. 흥보가 자세히 살펴보니 은혜은 자와 가풀보, 자가 뚜렷이 새겨져 있었다. 예시하기를 생각해보니 수한, 대뱀 한 마리도 구슬을 물어다 은혜를 갚았는데 아마 우리 저 제비도 은혜를 갚으려고 물어온 것인가. 아무튼 심어보자. 기름진 흙에 재를 섞어 싹을 틔워 심었더니 서월에 남풍 불어오는 좋은 시절에 박이 점점 자라서 겨우 새 통이 열렸는데 대동강가의 당돌이 대동강의 한 지역처럼 큼직하게 열렸다. 흥보가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말했다. 이제 살겠구나. 박바가지는 팔아서 선영, 조상들의 무덤에 제사를 지내고 속은 긁어내 흙탕물에 묻어두었다가 배 터지게 실컷 먹고 흥겹게 놀아보면 어찌 좋지 않겠는가. 7, 8월 찬 이슬을 맞으니 박이 저절로 튼실해졌으니 그 일 농사의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이때 흥보 내외는 기운이 다해 신세를 한탄하며 말했다. 이달 보름 추석 명절에 다른 집 자손들은 산에 가서 축문을 읽고 사당에 분향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냄을 하니 자손의 도리이로다. 후련히 우리 부모님께서 오시기는 하시려만 양식도 없고 예물도 없어 무엇으로 대접하겠는가? 아이고, 아이고, 서럽구나. 한참을 이리 한탄하다가 흥보가 말했다. 여보, 마누라, 우리는 박이나 따서 박 속으로 대접합시다. 흥보 아내가 말했다. 귀신들도 박 속을 먹나요? 아, 이 사람아, 귀신이나 사람이나 궁하면 못 먹을 것이 별로 없소. 두말 말고 해봅시다. 박새통을 따다 놓으니 박이 어찌나 컸던지 큰 대톱으로 박을 타기 시작했다. 흥보 내외는 톱을 잡고 노래를 부른다. 시르렁 시르렁 톱질이여. 어이여라 톱질이여.
태평성대 강구연월 태평한 세월의 노래는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황금빛 물결 이는 만경창파의 뜰을 강하게 스치는 저 사람아. 우리 부역 힘든 일 해주고 박속이나 얻어먹으시오. 어이여라 톱질이여. 시르렁 시르렁 당겨라. 부 아내의 행동을 보시오. 배는 고파서 기진맥진한데 노래를 부르며 하는 말이 이 밥 한 통 타놓거든 돈도 말고 쌀도 말고 밥 한 손만 나오면 우리 남편과 자식들을 배 터지게 실컷 먹인 후에 남은 밥은 내가 모두 먹어보면 그날 죽어간다. 해도 남은 한이 전혀 없으리. 어이여라 톱질이여. 시르렁 시르렁 당겨라. 이렇게 한참을 놀고 있을 때 아이고 배고파라 소리를 한 번 내더니 톱 잡은 손이 저절로 풀려 기진하여 그만 죽고 말았다. 흥부가 이를 보다가 기가 막혀요 보시오. 아기 어멈 이건 농담이오. 일어나시오. 하고 흔들어 보니 정말로 죽은 것이었다. 흥보가 펄펄 뛰며 말했다. 아이고 마누라 정말로 죽었나? 죽는다는 게 웬 말인가? 아이고 목젖이 덜컥거리며 아이고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는가? 평생의 중한 인연 죽어서도 함께 살자고 했는데 지옥이 어디라고 나를 버리고 돌아갔는가? 멍석 속 구멍에 있는 자식들아 너희 어머니가 죽었으니 어서 와서 상을 치르라. 꽃도 졌다가 다시 피고 해도 졌다가 또 뜨지만 너희 어머니는 죽은 후에 언제나 다시 돌아오겠는가? 아이고, 아이고, 서럽구나. 이렇게 서럽게 울고 있을 때 이웃에 사는 김동지 댁에 착한 부인이 미음 한 그릇을 보내왔다. 흥보가 두 손으로 받아 절하며 말했다. 여보 마누라, 자네가 평생 좋아하던 김동지 댁에서 미음을 가져왔으니 자네 죽은 혼이라도 많이 먹고 돌아가서 세상의 흥분에 가족이 되었다가 굶어 죽어왔다는 말을 부디 내지 마시오. 미음 그릇의 내용물을 모두 먹여주자. 기절했던 사람이었다. 입고 숨을 쉬며 두 마디의 소리를 튀기더니 도로 살아났다. 흥부는 펄쩍펄쩍 뛰며 말했다. 얼씨구나. 잘 되었네. 허허, 자네. 이전보다 더욱 예쁘구려. 자네 죽 한 사발 용하게도 잘 먹었네. 정신을 차리고 박을 탈 때 시근시근 식삭식삭 툭 하고 타놓으니 뜻밖에도 나무 괴짝 두 개가 나왔다. 흥보는 실망하며 말했다. 이런 내 복이라니. 복은 5, 6월의 말복이로구나. 박속은 없고 구렁이와 상자만 넣었으니 그것 또한 헛된 일이 아니겠는가. 가만히 살펴보니 박흥보 씨 댁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놈의 속을 알 수가 없구나. 가만히 열어보니 눈을 뜨기가 부드러웠다. 아이고, 이놈의 쌀 좀 보게. 흥부 아내가 쌀이라는 말을 듣더니 화를 왈칵 내며 앙칼진 소리로 말했다. 쌀이라는 것은 계집의 차지요니 이리 내놓으시오. 누가 말린다고? 저 괴짝도 또 열어보시오. 그 괴짝마저 열어보니 돈이 하나 가득했다. 아이고, 이놈의 돈 좀 보게. 돈이라고요? 돈이라는 것도 계집의 차지요니 그 돈도 이리 내놓으시오. 그것은 안 될 말이오. 내 이치를 들어보시오. 돈이라는 것은 장부 사내의 재물이니 이것은 모두 내 재물이오. 쌀도 비우고 돈도 비우고 톡톡 털고 돌아섰다 다시 열어보니 쌀도 도로 하나 가득, 돈도 도로 하나 가득, 가득가득 계속 채워졌다. 아이고, 이거 맹랑하네. 돌아서서 쏟아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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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를 쉬지 않고 쏟아내어 회계 장부를 정리해보니 쌀이 1만 8천 석이요 돈이 1만 8천 양이었다. 이때 흥보의 행동을 보시오. 우선 급한 마음에 말했다. 여보시오, 아기 어멈, 어서 밥 좀 하시오. 흰살 5섬으로 해서 배고픈데 먹어봅시다. 흥부 아내가 재빨리 나서서 밥을 깊이 지어 집채만큼 멍석에 수북이 쌓아놓고 남편과 자식들을 불러 어서 오시오. 먹어보시오라고 말했다. 사방에서 와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만수산에 구름 모이듯 거린들이 모이는 곳에 한량 모이듯
밥이 담긴 멍석 주위를 에워싸고 앉아서 후닥닥 후닥닥 양팔로 주먹밥을 던지듯이 먹어댔는데 어찌나 먹어댔던지 손이 점점 늘어지고 배꼽이 뒤집히게 배가 터질 듯이 먹어놓아 세상이 뒤죽박죽 된 것 같았다. 배가 불러 더는 못 먹고 앉아있는데 고개로 가던 팔이 휘휘 날아가 아이고 나 죽겠다. 내가 죽으면 파리 녀석으로 원수를 갚으리라 고했다. 이때 흥부 아내도 밥통에 밥을 어찌나 먹었던지 설사가 났다. 엉덩이를 깐 채 엎드려 아이고 똥이야 라고 외치고는 된장 지지개를 붉게 싸니 묽은 똥이 왈칵 쏟아져 사방으로 퍼져나가 물기로 불을 끄는 것 같았다. 여러 자식들이 몸을 못 가누고 5~6월 소나기 맞듯 눈을 못 뜨고 후프후프했다고 한다. 이때 흥부 내외가 정신을 차리고 박 한 통을 내어놓고 다시 타보려고 톱을 당기며 말했다. 실근실근 톱질이여. 어여라 톱질이여. 이 박 한 통 타놓거든 고기나 많이 쾅쾅 쏟아져라. 시르렁 시르렁 톱질이여. 실근실근 툭 하고 타놓으니 온갖 비단이 다 나온다. 청고에 해와 달이 담긴 백주단이며 세상의 소요가 분분할 때 벼락이 치는 듯한 뇌고함성 영초단, 두 나라가 힘을 합치니 서로 대응하는 선초단, 유럽의 큰 싸움에 강양각색의 꽃과 풀이 담긴 우초단과 북을 콩콩 치니 항복하던 외국 금단, 풍진 세상 소란을 쓸어버리니 태평성대의 대운단, 연불 타령 진사단이며 춤추기 좋은 장단, 주홍색의 작은 족자를 별도로 장식한 족자문, 큰 방과 작은 방, 중방에 걸린 국화와 가는 무늬의 완자문, 통영의 실과 도리반, 안성의 유기 그릇 대접문과 온갖 진미를 오직 하나로 모아놓은 적구충장 한포당. 놀기 좋아하는 소년 아이들에게는 행화춘풍 장안주술이며 알들이 사랑하던 정드님은 나를 버리고 딴 사람에게 가고 임을 보내고 홀로 누운 외로운 방에 사무치는 상사단. 하는 한가로운 구름은 모두 봉우리로 모이니 운문이며 새 봉우리와 아지랑이 피어나는 육화문, 가을달이 밝은 공단이며 절개가 높은 은조사, 취흥에 흥겹게 춤추는 갑사, 만경창파의 조개장단, 뭉게뭉게 구름장단, 뚜벅뚜벅 말발굽 장단, 월화주와 화반주며 도로묵, 캐남초, 당보, 유포, 몽귀, 삼승, 수주, 해주, 타주, 원주, 상주, 초록까지 꾸역꾸역 다 나온다. 또 한편을 바라보니 온갖 보물이 다 나온다. 황금, 백금, 오금과 십성천은 오동이라, 백통, 변통, 구리, 두석, 놋쇠, 정철, 맑은 쇠, 퉁쇠, 자물쇠, 열쇠, 밀랍, 금파, 호박, 진주, 산호, 야광주며 대물, 유리, 인삼, 나삼, 가삼더덕, 산삼, 여삼, 동삼이라 안성유기, 구리반상, 외나라 그릇, 당나라 그릇이며 청색 유리, 황색 유리, 벽색 유리, 계모와 양각으로 만든 등물, 명경, 채경, 옥경이며 순창갈모 비올 때 쓰는 모자, 집신, 장화, 양산, 우산, 마른 신, 젖은 신, 쇠채찍, 등나무 채찍, 말 한 장, 나귀 한 장, 은실을 박아 넣은 후걸리며 달의 덩굴이 솟아오른 듯한 걸망이라 사목, 관대, 각대, 허리띠, 옥굿을 노리게 용무늬, 봉황무늬, 각색 자개술이며 반다지와 삼층 금장, 괴짝과 독이라 진주관록 위주관용, 쌍용거리, 빛, 족집게, 치통까지 꾸역꾸역 다 나올 때 밤낮으로 여들의 동안 나왔다. 흥부 내외의 행동을 보시오. 세간살리와 강양각색의 비단을 모두 구경하려고 할 때 흥부 아내가 말했다. 여보시오. 서방님, 저기 아롱이롱한 비단은 무슨 비단이오? 제 마음에 쏙 드는 거리오. 저것은 얼송단 아롱진 비단이오. 또 이것은 무슨 비단이오. 그것은 홍공단 붉은 공단 일세. 흥부 아내는 호사스러운 마음으로 호사를 부리는데
홍공단으로 위아래 옷을 지어 입고 쓱 나서며 말했다. 자, 어떻소? 흥보가 대답했다. 어떻기는 영락없이 고추 잠자리처럼 되었구려. 당신도 멋대로 차려입으시오. 흥부는 대범한 어른이라 점잖은 마음으로 호사를 부리는데 흑공단으로 위아래 옷을 지어 입고 쓱 나서며 말했다. 자, 나는 어떤가? 흥부 아내가 대답했다. 나더러 멸시하는 말을 하더니 당신은 꼭 검은 강아지처럼 되었구려. 이렇게 놀다가 우리 한 통 더 타봅시다 하고 말했다. 박에 톱을 걸어 놓고 어이어라 톱질이여. 실근 시르렁 당겨라. 푸른 버들 푸른 풀 덮인 날이 저물어 해가 다 지네. 당겨주. 어이어라 톱질이여. 흥부 아내가 말했다. 그나저나 씨앗씨 시어머니가 이 세간을 보시면 생으로 억지로라도 떼어갈 것이오. 어이어라 톱질이여. 이 지경이 되었을 때 살 한 대를 안 주고 몽두기질 하던 마음이 야박하고 흉측하구려. 흥보가 듣고 화를 내며 말했다. 이봐, 이 말은 다시 하지 마시오. 이 모든 것이 누구 덕인가? 우리 형님 덕일세. 실근실근 툭 하고 타놓으니 푸른 옷을 입은 동자 한 쌍이 나와 흥보 앞에 절을 하니 흥보가 크게 겁을 내며 어찌 된 동자들인가? 라고 물었다. 저 동자들의 행동을 보시오. 좌수 좌측 동자의 큰 각과 우수 우측 동자의 바리떼를 눈 위에 번쩍 들고 공손히 아뢰었다. 영주산 곡대기에 약해는 동자루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금빛 수레에 담은 것은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 살려내는 환혼주요. 흰 옥병에 담은 것은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개안주요. 유리병에 있는 술은 말을 못하는 벙어리의 말을 하게 하는 설화주요. 황금 상자에 넣은 것은 늙지 않는 불로초요. 죽지 않는 불사약을 가득가득 담았으니 마음대로 쓰십시오. 두어 걸음 만에 홀연히 사라져 간 곳이 없거늘. 흥보는 신선이라고 짐작하고 공중을 향해 여러 번 절한 후에 그 뒤를 다시 살펴보니 어떤 사람들이 떼를 지어 구역구역 나오는데 톱 가진 놈, 끌 가진 놈, 자와 대패 들고 먹통 쥐고 자대를 쥐고 지게 진 놈, 욕마루 진 놈, 도리 메고 기둥 메고 연자 물건을 묶는 줄 들고 짊어진 사람들이 꾸역꾸역 나오더니 털을 다듬고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도리를 걸고 욕마루 얹고 연차를 걸고 평상 놓고 기와이고 외벽을 짜는 재료를 엮어 벽을 만들더니 후딱후딱 집을 지어가니 흥보내외가 겁을 내어 꿩이 엎드리듯 엎드렸다. 가만히 일어나 살펴보니 신들이 부리는 부역이라 잠깐 사이에 지었지만 기와집 60여 칸을 휘황찬란하게 지었구나. 흥보내외가 좋아서 말했다. 얼씨구나 좋을시고 맨손이었던 흥보가 오늘 부자가 아니더냐. 흥보는 수많은 살림살이를 들여와 여기저기 버려놓고 동쪽에는 버드나무를 심어 정자를 만들고 서쪽에는 대나무를 심어 시원한 누각을 지었다. 큰아들에게는 글을 가르치고 작은아들에게는 활을 쏘게 했다. 하인들을 불러 밭을 갈게 하고 흥부는 어진 마음으로 옷 없는 사람에게 옷을 주고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주며 가난한 손님을 올바르게 대접하니 그의 어진 명성은 온 세상에 떨쳤다. 이때 놀부는 제 동생이 잘 되었다는 말을 듣고 밤낮으로 속병이 났다. 이놈을 어찌해야 머리를 깎아 쪼다내고 재물을 빼앗을까? 내가 가보아서 내 말대로 듣지 않으면 이놈의 살림을 다 부수고 오는 수밖에 없다. 놀부가 흥보의 집을 찾아가니 예전의 움막은 간데 없고 고루거각이 찬란했다. 놀부가 생각했다. 저놈이 조금 잘 되었다고 한들 이 정도가 될까? 하고 물었다. 여보시오. 이 댁은 뉘 댁이오. 강남 댁이라고 하오. 오, 그러면 흥보 집이냐? 나는 놀부로다. 이놈 흥보야. 하고 불렀는데 별감들이 달려들어 주인장의 이름을 부르고 들어오는 방정 맞은 놈을 보라. 하며 뺨을 한번 닥 때리니 그 와중에도 흥보야 하고 불렀다. 흥보는 제 형의 목소리를 듣고 급히 나와 인사했다. 형님, 요새 날씨가 순조롭지 못한데 형님 내외부는 안녕하신지요? 놀부 놈이 대답했다. 어라 이 도둑놈, 내가 또 누구를 살짝 둘러보는 것이냐.
사랑채로 들어가며 허허 그놈. 사랑채는 매우 잘 꾸며 놓았구나 하고 말했다. 교만한 척 가득 뽐내고 한 발짝 석자를 걸어가다가 장판방에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 엉덩이가 터지게 넘어졌다. 흥보가 안으로 들어가 형님께서 건너오셨으니 너희들 다 나오너라고 말했다. 흥보의 자식들이 나오는데 헌칠한 몸집에 옷을 잘 차려입었구나. 사오 형제가 늘어서서 인사를 올리니 야, 그게 어떤 분들이냐? 별것 아니요. 다 제 자식들이요. 야, 그놈들 눈을 보니 도둑질은 잘하겠다. 흥부의 며느리들이 나오는데 화관을 쓰고 예물을 잔뜩 치장하고 아름다운 옷자락을 끌며 사오 형제가 늘어서서 보이니 야, 그것은 어떤 아가씨들이냐? 별것 아니요. 다 제 며느리들이요. 야, 그 모습들을 보니 기생 노릇시키면 좋겠다. 흉부 마누라가 나온다. 붉은 치마에 푸른 저고리 입은 고운 태도로 조용히 들어와서 아주버님, 왜 여기 계시오? 라고 물었다. 놀부가 제 재수를 무한하게 만들며 그래 잘 되었구나. 미천한 것이 용이 되었다더니 하고 말했다. 흥보가 술상을 들이니 이봐 내 가족을 꾸민 김에 권주가 한마디 들어보자. 흥부 아내가 이 말을 듣고 아이고 이게 웬 말이오. 12나라를 다 통틀어 방방곡곡을 다 다녀도 재수에게 건주가를 하라는 말을 어디서 보았습니까?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시어머니도 헛것이라 사람 같지 않은 저 사람, 체면 없는 저 인사, 흉측하고 징그럽소. 어서 가시오. 어서 가시오. 무슨 배심으로 내려왔나? 라고 말했다. 흥부가 자신의 가족을 말려 안으로 들여보내니 놀부가 분을 내며 말했다. 내 이놈 흥부야. 너한테 비밀로 할 말이 있다. 들으니 내가 도둑질을 아주 시시하게 한대. 그래서 오영문 금군들이 너를 잡으러 다닌다고 하니 내 살림을 다 아에게 맡기고 자식들 데리고 한 10년만 도망갔다가 오면 내가 쌀알 하나도 안 먹고 보관해 두었다가 주마. 흥부가 기가 막혀 형님, 이게 웬 말이오? 자세하게 들어보시오 하고는 차근차근 부자가 된 내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말했다. 놀부가 이 말을 듣고 이봐라. 이 말은 조용조용히 해라. 매우 드름직하구나. 너와 다 둘이만 알지 아무도 모르게 해라. 저 울타리에 저것은 무엇이냐? 라고 물었다. 그것은 화초장 자개장이요. 야, 그것나 다오. 놀부는 화초장을 얻어들고 좋아서 외쳤다. 화초장, 화초장. 개울을 건너뛰다가 화초장이라는 이름을 깜빡 잊고 배장화, 초장화라고 뒤죽박죽 외쳤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어 제 집으로 들어가니 놀부 아내가 쓱 나서며 말했다. 그것 무엇이오? 무엇인지 너는 몰라서 묻느냐. 저는 모르겠소. 그 계집이 뻔히 알면서 내 속을 보려고 모른다고 저렇게 성가시게 하는구나. 어디 봅시다. 얼룩얼룩하니 이것은 얼룩장이오. 옳지, 옳지. 얼룩장이라고 하더구나. 여보시오. 흥보에게서 부자 되는 비법을 얻어냈네. 제비만 다리를 부러뜨리면 부자가 될 것이니 그렇다면 일꾼 10여 명을 사지요. 일꾼 10여 명을 사라고 하자. 놀부는 제비 새끼를 많이 잡으려고 산에서 잡는 그물로 울타리를 둘렀다. 몸체, 행랑체, 사당집까지 사방으로 어찌나 둘러쌌던지 집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이때 봄이 다가와 4, 5월 초파일 제비가 펄펄 날아다니고 온산의 봄을 알리는 곶꼬리가 담장 뒤뜰에 집을 짓고 제가 지은 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 놀부는 급한 마음에 제비를 부르러 나섰다. 모키 씨가 만든 금줄 제비를 잡는 도구를 들고 휘두르며 말했다. 후여, 펄펄 나는 저 제비야. 너 어디로 가느냐? 동쪽 산골, 남쪽 고을, 서쪽 고을, 북쪽 산이 높으니 너 어디로 가려느냐? 날아가는 물고기나 오작교에 놓인 기러기 떼만 보아도 제비인가 의심하고 남쪽으로 날아가는 오작교의 무늬만 보아도 제비인가 의심했다. 후여, 펄펄 나는 저 제비야. 저 집에 찾아들지 말고 하늘 아래 제일 좋은 곳에 집을 지어 화공 하늘에 좋아이 비추었으니 좋은 내 집을 찾아가라. 운수불길한 제비 한 쌍인 놀부의 집을 찾아드니 놀부가 보고 좋아하며 온다.
하나라도 새끼만 많이 낳아라. 라고 말했다. 저 제비가 집을 짓고 알 낳을 자리를 보려고 할 때 놀부가 제비 밑에 자리를 보존하고 앉아서 하마 알을 낳겠구나. 옳지. 두 번째 알이 나왔구나. 하면 앉는 족족 만져보니 손독이 올라 모두 골맞고 겨우 하나만 낳아 놓았다. 놀부가 답답해하며 말했다. 일당백이라고 했으니 하나라도 박씨만 많이 물어오면 그만이다. 제비 새끼가 점점 자라나 다는 연습을 하려 할 때 놀부가 작정한 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이리 내려오너라 하고 제비 새끼를 잡아내니 빽빽 소리를 질렀다. 빽빽 하든 내 조질이든 가만히 있어라. 너를 죽일 테지만 살려주겠거니와 박씨만 많이 물어다 내 은혜를 갚으렴. 제비 다리를 두 손으로 잡더니 무릎에 대고 잘끈 부러뜨려 버렸다. 우리 제비 다리 부러졌네. 놀부 아내가 말했다. 손수 부러뜨렸지요. 어떤 잡놈이 손수 부러뜨린단 말이냐. 놀부는 찰밥과 된장을 섞어 묽은 줄처럼 제비의 다리에 칭칭 감아 제 집에 넣어두었다. 원한을 갚으려는 제비이니 어찌 죽을 리가 있겠는가. 10여일 지낸 후에 두 다리가 완전히 나아 달아다닐 수 있게 되자 놀부는 좋아하며 제비만 졸졸 따라다니며 말했다. 우리 제비 저기 간다.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띠고 말했다. 이봐, 저 제비야. 너 부디 내년 봄에 박씨를 좋은 품종으로 골라오면 내년에 또 왼쪽 다리를 마저 부러뜨려 주마. 3월이 다 지나고 9월 9일에 이르러 강남으로 들어간 놀부에게 은혜를 갚으려 박씨 하나를 점찍어 두었다. 겨울이 다 지나고 3월이 다가오니 온갖 제비가 다 나올 때 놀부네 제비의 행동을 보라. 박씨 하나를 입에 물고 푸른 허공 높이 떠서 복덕촌 놀부의 집에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하여 옛 돌던 들보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니니 놀부 앞에 조용히 내려주었다. 놀부는 반가워하며 주워들고 말했다. 여보시오, 우리 제비가 박씨를 물어왔네. 놀부 아내가 쓱 나서서 보더니 이것은 못 쓰겠소 라고 말했다. 자기가 다 아는 척하며 박씨에 새겨진 글자를 보니 8, 8, 자, 바람풍, 자가 새겨져 있으니 팔풍이 일어나면 집안을 망칠 테니 박씨를 갖다 버리시오. 라고 말했다. 이 방정맞은 계집아이야. 바람풍, 자가 어찌 크고 좋지 않겠는가? 풍, 자 흥취를 들어보시오. 태후 복희 씨는 풍시인이 풍성하여 15대를 이어왔고 남운전의 거문고는 남풍 불때 화답하니 풍, 자가 어찌 나쁘다 하겠는가? 태공망의 제자 유방도 8년 8년 풍진 전쟁 속에서 나라를 세울 때 남양국 높은 집에 대풍과 을을 지었으니 풍, 자가 어찌 나쁘다 하겠는가? 남병산의 칠성단에 빌어 얻은 동남풍은 한나라를 회복시켰으니 풍, 자가 어찌 나쁘다 하겠는가? 우리도 박을 심어 박동이 풍성하여 보물이 풍푹 나오면 풍월각과 청풍루를 보기 좋게 고쳐놓고 서풍과 동풍을 함께 써서 벽에 붙여놓고 깊은 밤자네를 품고 누워 두 다리를 풍풍 바람 쐬고 음풍과 양풍을 섞게 하면 아들다를 풍풍 나으니 어찌 좋은 풍, 이 아니겠는가? 잔말 말고 심어보시오. 기름진 흙에 재를 섞어 싹을 틔워 심었더니 박이 점점 크게 자라서 마디마디 열린 박이 14,700여 통이 되었다. 그러나 울부가 하룻밤 사이에 손으로 모두 골라 떨어뜨리고 겨우 5통만 남겼는데 7, 8월 찬 이슬을 맞으니 변변치 않게 시들었다. 하루는 박을 타려고 일꾼 10여 명을 얻었는데 놀부의 이름보, 자 학렬을 따라 앞집 정보, 뒷집 질보, 윗집 복보, 아랫집 북보, 특보, 깔보 같은 사람들을 얻어다 박을 탔다. 톱을 걸고 박을 탈 때 시르렁 시르렁 당겨주시오. 어이어라 톱질이여. 이봐 여러 일꾼들아. 삼시 새끼 먹고 품삯내 양 놓치지 말고 당겨주시오. 어이어라 톱질이여. 놀부가 우선 바쁜 마음에 실근실근 툭 하고 타놓으니 양반 하나가 나오는데 머리는 사무처럼 생겼고 고리 눈에 대나무처럼 강마른 턱, 덥수룩한 수염, 납작한 코에 배는 크고 등은 붓고
손은 작고 발은 크고 한 짐 되는 곱돌벼루와 질방을 걸어 짊어지고 9치 되는 발에 흰 부명 버선 덧신을 꽃무늬처럼 들고 신고 박통 밖으로 껑충 뛰어나오며 말했다. 내 이놈 놀부야. 내 할아버지 골돌쇠. 내 할미 막덕이. 내 아비 마당쇠. 내 어미 음덕이 모두 대감집종으로 있다가 간 곳을 모른다더니 이놈이 정령 상전을 모르는 것이냐. 놀부가 기가 막혀 재물 얻으려다가 구상전 옛날 상전을 만났구나. 여보, 상전님, 살려주시오. 라고 말했다. 이놈, 재물을 바치라. 얼마나 바치오리까. 1000냥을 바치라. 1000냥을 드리니 귀신의 조화라 간 곳이 없거늘. 허허. 본줄 날 꼴을 보았구나 하고 말했다. 또한 통을 내놓고 어이어라 톱질이여. 이 통을 타보면 억만금의 재물을 얻겠구나. 어이어라 톱질이여. 이봐 일꾼들아. 배고프면 밥도 먹고 목마르면 술도 마시고 놀지 말고 당겨주시오. 어이어라 톱질이여. 시르렁 시르렁 당겨라. 이봐 세상 사람들아. 재물이 많다고 좋아하지 마시오. 한 대의 부귀영화일 뿐이로다. 어이어라 톱질이여. 실근실근 툭 하고 타놓으니 상전 한 분이 또 나온다. 키는 한 뼘 정도밖에 안 되고 수염이 듬성듬성 난 듯한 영감님이 홀딱 뛰어나오며 말했다. 이봐라 놀부야. 내가 내 8대 할미를 데리고 술장사를 했다. 나를 보고 놀라지 말고 무엇이든 내 주머니에 채워달라고. 예, 그리하지요. 상전님은 인심이 좋으시오. 그렇다고 하니라. 부디 이놈 많이 채워라. 한 냥을 넣어도 간 곳이 없고 10냥을 넣어도 간 곳이 없고 100냥을 넣어도 간 곳이 없으니 이것도 탈이 붙을 것 같았다. 아이고 상전님 이것은 무엇이오. 무엇이든지 싹 채워라. 500냥을 넣어도 간 곳이 없구나. 아이고 상전님 살려주시오. 그만두어라. 내가 보니 인심 좋은 양반이라 어쩔 수 없구나. 상전님, 왜 그러느냐? 저 박통속을 아십니까? 박통속은 다 모르겠지만 그 어느 통에는 비단이 많이 들었다. 편안히 가십시오. 그렇다 몇 해 지나면 또 한번 보겠다. 그 뒤를 보니 웬 양반 하나가 쓱 나오더니 얼숭덜숭한 호랑이 등 무늬처럼 산이 겹겹이 쌓인 속으로 쑥 들어가니 천왕씨도 앉아있고 인왕씨도 앉아있고 염제 신동씨도 앉아있구나. 놀부가 기가 막혀 500냥을 빼앗겼구나. 또한 통을 타려고 하니 청보가 하는 말이 이 망할 놈아 잘 망하는구나. 술이나 좀 내와라. 먹고 구경하며 타보자. 또한 통을 내놓고 어이어라 톱질이여. 실근실근 당겨라. 비난이다. 비난이다. 동생놈의 말을 듣고 재물을 얻으려다가 이망신을 당했으니 천씨는 감동하여 이 박통을 타놓거든 예전의 재물을 찾아주시오. 어이여라 톱질이여. 이놈아 청보야. 덜어 받아라. 청보가 그 소리를 받아 홍응. 톱질이여. 라고 외쳤다. 이놈아 양글게 똑바로 톱질이여 하거라. 속이 있어도 안 된다. 어이여라 톱질이여. 받아라. 홍응. 아무리 해도 톱질이여. 이제 보니 내가 내 살림을 훔쳐가는구나. 실근실근 싹싹 툭 하고 타놓으니 퉁소와 북을 신나게 두드리며 없어라 없어라. 구름 같은 댁에 신성 같은 나그네가 왔습니다. 나도 젊어서 콩구락 공꽁꽁 한다. 대국 중국 천자님은 오규리관을 쓰고 우리나라 임금님은 통청관을 쓰신다고 여쭙시오. 나도 젊어서 꽁이라고 외친다. 돈 2푼으로 방을 쫓으니 웬 사당패 거사 수십 명이 꾸역꾸역 나오더니 소승 무난이요 라고 말했다. 놀부가 그 지경에도 계집 사당패이라면 괴발의 떡이라도 준다고. 너희들 다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다. 예, 소인들은 각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귀대의 명성을 듣고 왔으니 좋은 노래 한 곡 들어보시오. 돈 1000냥만 쓰십시오. 아리따운 각시들이 단장을 곱게 하고 제비 새끼들이 늘어앉은 듯이 앉아있으니 놀부가 하는 말이 그놈들 잘 나왔다. 너희 제주대로 놀아라. 한 사당패가 나온다. 떴다 떴다 샛별이 떴다. 그 사이에 송구소나무 껍질 제비가 떴다. 얘라 뒤어라 방아로구나. 놀부 놈의 행동을 보라.
좋다. 30냥을 주어라. 또한 사당패가 나오더니 산천초목이 모두 붉게 물들었는데 구경 가기 즐겁도다. 좋다. 50냥을 주어라. 다들 각기 치하하고 보내준 후에 놀부는 기가 막혀 남은 박을 타기로 하니 청보가 하는 말이 그 박은 나에게나 주시오. 놀부의 뜻이 남에게 줄 마음은 없어서 식석식석 거리더니 박통이 쩍 벌어진다. 옳다. 비단이 나온다. 비단이 덩어리로 풍 하고 빠지더니 갑자기 큰 집채만 한 상여가 나오며 핑경풍경 소리가 땡그렁땡그렁 울린다. 언어리 넘쳐 넘어간다. 새벽 종소리 지지 울고서 맑은 달빛 다 져간다. 어느 어디로 가나. 인경땡 바래땡 각덕할미 용정종이 땡 어느 언어리 넘차 넘어간다. 북망산천이 멀다 마오 건너 앞산이 북망산일세 언어리 넘차 어루다. 그 뒤에 상여꾼 수십 명이 모두 짝을 지어 상여를 메고 울면서 나온다. 아이고 애꽁 이구 에키 아흥 이놈 놀부야. 바삐 사당패 치우고 제청 제사 지내는 건물 꾸미고 몸체 뜯어 청결히 하라. 우리 댁 상전의 유고를 모시려 하노라. 이놈 돼지 잡고 소 잡고 평토제 묘를 만들 때 지내는 제사 제물을 차려라. 놀부가 묻기를 그건 어떤 행렬이오. 이봐라. 먼저 번에 와 계시던 주머니 큰 상전님이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왜 우리 집으로 또 오셨단 말이오. 이봐라. 그 양반이 유언을 그리하여 내 집으로 왔다. 글쎄여. 나는 망하더라도 그 상전님이 시원하게 잘 죽었소. 아무리 망한들 집을 팔아 돈으로 주지. 집을 뜯어서 묘를 쓰겠소. 이봐라. 돈이라도 한 푼 남기지 말고 모두 내놓으라. 놀부가 집의 재산을 탕진하여 드리니 귀신의 조아라 눈 깜짝할 사이에 간 곳이 없구나. 이때 박 남은 것이 한 통이 있는데 저것조차도 잡귀가 들었나? 아, 망할 놈의 운명이여. 더 망할 것도 없으니 내가 저놈은 글로 파보리라 하고 끌로 박통에 구멍을 뚫어보니 금가락지 한 짝이 보이거늘 허. 오랜만에 좋은 일이 있다. 금가락지가 박통으로 하나 가득 들었네. 놀부 아내가 어디 봅시다. 내 손에 맞는지 이리 주시오. 하고 손가락에 쓱 끼워 넣으니 어라 이년아 눈알 빠지겠다. 하는 소리에 천지가 웅성웅성하고 모두 넋을 잃고 앉아있으니 박통이 쩍 하고 벌어지더니 장수 하나가 나온다. 고리 눈에 덥수룩한 수염, 장창을 둘러매고 우레 같은 소리, 벼락같이 지르며 이놈 놀부야. 탁군 땅에 장익덕을 아느냐 모르느냐? 내 어디로 갈 것이냐? 날듯이 뛰고 길듯이 호통치는 소리에 산천이 무너진 듯 날던 새도 떨어지는 듯 했다. 놀부가 넋을 잃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는데 이놈 얼굴을 들어 나를 보라 하니 과연 엄숙하여 못 보겠소 라고 말했다. 이놈 슥 보거라. 놀부는 달리 어쩔 도리가 없어 얼른 쳐다보고 아이고 저 얼굴 좀 보게 어찌 저리 무섭게 생겼소 라고 말했다. 이놈 내가 윤리를 모르기에 죽느니 한탄하지 마라. 놀부가 황급한 와중에 가만히 제 마음을 깨달았다. 비난입니다. 장군님께 비난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의 윤리를 몰라보고 형제간의 윤기를 저버렸다고 스스로 책망하니 살려주시오. 장군님께 살려주십시오. 이때 흥보가 이 말을 듣고 급히 건너가서 형의 목을 안고 온다. 아이고 형님 이게 웬일이오. 동생놈의 말을 듣고 이 모양이 웬일이오. 여보시오. 장군님 살려주시오. 부모님 다음으로 어른인 큰형님이오니 형님을 이제 죽일 것이면 소인을 죽여주시오. 이놈 놀부야. 너를 당연히 죽일 테지만 내 죄를 내가 이미 안다고 하고 또한 내 동생의 정성을 보아 살려주는 것이니 이후에는 명심하거라 하고 홀연히 사라졌다. 이야기를 마치자 놀부는 흥보를 따라 건너가서 마음을 고치고 형제간의 우애를 극진히 하니
세상 사람들이 형제 화목을 어찌 칭찬하지 않겠는가.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은 없었다고 한다. 병진년 1856년 9월 보름 엿새 날해 질녘에 마치노라. 끄덕이 전해져 쇠와 돌같이 지켜질지어다. 이 책이 빠르게 필사되어 오면서 빠진 글자가 많으니 이리 알라.